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오늘은요, I'm 시즌 16, 16. 민숙인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민숙인의 집주인, 네, 이제 집을 매각하시려나 보네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광역시의 김민숙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민숙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이 없어져서 세입자 계약도 종료되는 것 같아요. 디트니스 24 한재 기자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방 빼야 되나요? 디트니스 한재 기자입니다. 아마 재개발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시즌 마지막 방송 녹음인데 어떠셨어요? 벌써 6번 우리가 녹음 6번째거든요. 12주 정도를 달려왔는데 어떠셨어요, 의원님? 좀 아쉽기도 하고 이제 조금 적응되려고 했는데 끝나서 네,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아쉽다. 네. 네. 우리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처음 참여하셨는데. 저는 이 집에 정이 조금 든 것 같아요. 이 집과 헤어지는 게 아쉽다는. 그래 아까 그 재개발 중이라는 말씀을 좀 믿고 네. 제가 조금 기대를. 예. 아니 재개발하고 더 멋진 집을 한번 좀 지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새로운 이제 집이 지어지면 또 참여해주실 거죠? 두 분 다? 네, 그럼요. 네네. 안 해? 집값이 네. 어떤가 보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시즌 17에는 정말 좀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또 뵙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마지막 시즌에서 민숙이네 첫 번째는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한국 타이어 대전공장 여기가 지난번에 또 큰 불이 났었잖아요. 네, 3월이었죠. 네, 근데 이제 거기는 그 예전에도 몇 번씩 큰 화재가 나갔고 이제 요즘에 이제 주민들이 공장 이전해야 한다. 너무 거주 환경이 안 좋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의원님은 현장 목소리 좀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그 주변에 아는 분들이 살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그 근방의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장난 아니었다고.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사실 냄새나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고 사고 당시에도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아침에 전화해서 제가 교육청에 연락하고 막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큰 불만이 아니라 작은 불이 되게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오래된 곳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아파트 그 엑스로타운가요? 뭐 그 들어오면서 인근인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가 대규모 주택가 근처에 공장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공장이 있었고 그런 대규모 주택이 나중에 들어선 거다. 네, 선후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뭐 공장을 이전해라라고 하는 목소리도 일리는 있지만은 애초에 그런 곳에다가 대규모 주택단지를 허가해준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선후 관계를 따지면은 충분히 뭐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또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 그 주택 그 대규모 주택을 허가해준 그 당시에 이제 허가권자라든지 그런 쪽에도 책임을 분명 물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목소리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 타이어에서 이런 화재가 났을 때 막 119 신고를 먼저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자체 진화를 먼저 되게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화가 잘 안 되면 신고를 하는 체계로 이렇게 계속 가져갔는데. 요번에도 먼저 신고하고 소방사하고 협력해서 좀 진화를 했으면 피해를 좀 더 빨리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에 대한 외부의 의견들이 사실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좀 찜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가 평소에 이렇게 이런 대형 화재들이 많고 뭐 사망 사고들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나 작업장의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 이 비판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화재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큰 공장들은 그 소방서가 출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소방서를 또 운영을 하고 그 안에서 초기 대응이 가능하면 초기 대응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소방에 신고하는 뭐 이런 그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크게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니까 평소에 그런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홀했고 이후에 대처에도 문제는 있었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공장이 있냐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다르게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이전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 어떤 입장보다는 원론적인 자세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주간회의 때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 이 시장 지시로 지난주죠? 시민안전실장이 한국타이어 관계자와 접촉을 해서 시의 의중을 이제 전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취재해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처음 논의한 내용을 지금 언론에 밝히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입장은 어쨌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들어본 입장은 이제 공식적인 접촉이 이제 딱 한 차례 이뤄졌고 사실상 공장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전적으로 이제 기업 측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 언론이라든지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그 어필하기는 어렵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기업이 이전은 그 기업 맘대로니까. 너 그쵸.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기업이 결정하겠지만은 만약에 지자체가 어떤 의지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겠다. 그 내지는 정도는, 우리 뭐 그쵸. 그런 그걸 것도 굉장히 원하는데 원론적으로 밝히질 않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뭐랄까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너무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장우 시장이 얼마 전에 대전시청에서 이제 기자회견 열고 경제 관련 브리핑 했잖아요. 기자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죠? 네, 그렇죠. 예, 거기에서 뭐 160만 평 국가산업단지와 기업 맞춤형 뭐 산업단지 조성에도 좀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전으로 오겠다는 기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마땅한 그 땅이 없다면서 이 국가산업단지 말고도 뭐 30만 평 정도의 뭐 소규모 맞춤형 기업 산단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려면은 이 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가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이 도시공사의 출자금도 좀 대폭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전도시공사 출자금 규모가 지금 2,300억 원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출자금을 3천억 원 이상으로 3천억 원 이상 추가 조성. 그러니까 지금 2,300억에 플러스 3천억.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지금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이제 대전 도시공사 이제 출자금 수준이 보면은 10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 이제 언론 석상에서 이제 말하기를 이제 출자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로 이제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공사채 발행 때문에 출자금을 늘려야 된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공사채 발행할 때 출자금의 3배 정도 뭐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국비 따올 자신이 좀 덜 하니까 지자체가 그 갖고 있는 그 지방 공사의 그 규모를 키워가지고 빚을 좀 더 내서 네. 국비에 좀 덜 구애받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죠. 지치네요. 지금 3천억 원이면 지금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금 근데 여러 군데로 저는 이 보도 접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전 유성구 교촌동에 이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됐잖아요. 160만 평. 네네. 후보지로 선정된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말고도 유성 그 둔곡 신동에 가면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있고요. 뭐 네. 평촌 산단도 있고 여러 산업단지가 있는데 텅텅 빈 곳이 많거든요. 그 산업 용지가 부족해서 기업들 올 기업은 많은데 그 땅이 부족하다 이게 맞는 걸로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 워딩 자체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사실 뭐 무슨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명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근거 없는 이야기 말고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데이터 통계적으로 좀 제시를 해야지 이게 납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산단의 몇 퍼센트가 비어 있고 우리가 조성할 게 뭐 이 현재 산단의 뭐 어느 정도 규모다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너무 두루뭉실하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어려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대전에 기업들이 이렇게 온대. 근데 땅이 없대.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해 이 얘긴데. 근데 대전에는 산단에 가보면 텅텅 빈 곳들도 많고 또 뭐 대덕이나 아니면 대전 산단 같은 데 가면은 도로도 막 형편없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접근성도 너무 떨어져서 그런 기업들도 있대요. 면접 같은 거 볼 때 신입사원 채용하려고 여기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승용차 있어야 한다. 뭐 오겠냐. 지금 있는 것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올 기업이 많은데 땅이 부족하다 이거를 맞는 걸로 봐야 저는 좀
이게 좀 의아했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유성의 뭐 안산 첨단 국방 융합 클러스터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국토부가 재심의 결정 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꼭 금방 될 것처럼 또 얘기해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안산산단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 2026년 완공인데 지금 다시 재심의 결정이 났다는 건 사실상 이 2026년 완공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긴데 이제 지금 그 대전시랑 세종시가 이제 정부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가지고 추진 중인데 여기에 지금 핵심 지역이 안산 산단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안산 산단이 제일 거기서 규모가 큰 산단 중에 하나인데 이것과 또 연결돼서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경제 자유구역이 얻는 그 혜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 살펴보니까 뭐 세금 감면 뭐 이런 거부터 뭐 외국 자본 투자 유치했을 때 근데 가만히 보면 기업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장애인이나 누구 의무 채용 이런 것도 적용을 안 받고 또 주휴 수당 안 줘도 되는 뭐 그런 특혜. 그 기업한테는 특혜지만 사실 그 노동자들한테는 반대로 이제 네.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좀 생각이 났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전 세종 그 경제 자유구역 특구 이것도 안산산단이 포함됐는데 국토부에서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은 거고 이장우 시장이 이날 또 기자회견에서 그랬다면서요. 국토부가 뭐 공익성을 문제 삼는데 사업 계획은 다 짰으니까 국토부와 최대한 협의하겠다 이런 대답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원론적인 대답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됐다는 거 아니 최대한 협의하겠다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해서도 뭐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다고 했는데 협의를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했다가 아니고 결정됐다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아직 정확한 액수가 결정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장우 시장이 그날 이 자리에서 뭐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이게 사업비가 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년 봄에 착공하는 게 목표고 이게 안 되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일단 열차부터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점점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착공하는 게 내년 봄 착공이 목표고 근데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 보면은 막 거의 막 내년 봄에 착공하는 거고 뭐 된 거라고 되는 거 다 됐죠. 네, 이미 뭐 내일 탈 것 같아요. 네. 이거 굉장히 뭐랄까 현재 상황하고 거리 현수막 홍보 그리고 뭐 이제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이런 데서 붙인 현수막은 다 불법 현수막 아닌가요? 게시대에 붙은 것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나 지금 대전의 현수막이 난립해 있다라는 거. 그 심지어는 현수막 청정거리 있잖아요. 그거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중앙정부로부터 우수사업 사례로 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이야기하다가 이장우 시장의 경제 관련 브리핑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금산군에서는 이거 금산에도 한국타이어 공장이 있으니까 여기로 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김태흠 지사는 간다면 충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뭐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산군과 충남도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기업 유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장우 시장이 기업 유치를 많이 해갖고 산단 조성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보면은 있는 기업을 나가라. 네,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 대기업이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 보면서 되게 좀 헷갈렸거든. 우리가 모르는 내일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있는 기업인데 뭐 나가라 이런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유치해야 한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 언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네, 모순적인 그쵸. 약간 님비 현상 같은 그런 뭐.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거 환경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주거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장 이거 거주지 인근에 있는 거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대전시가 지금 구상하는 국가산단도요. 거기 대부분은 이제 공장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전시가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이 반도체 제조 공장이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그리고 막 화학 물질도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되게 안 좋아서 통상 이런 반도체 공장은 뭐 타이완의 TSMC도 그렇고요. 도시 외곽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그 어제 제가 지나가는데 국가산단 그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가장 혜택 본 아파트 뭐 맞아요. 보셨죠? 하나포레나 부동산 기사가 너무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완판됐다고.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부동산까지 다 거짓말하는 그런 현수막을 걸어서 와 큰일 났다. 그러니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된 다음에 그 하나포레나가 완판됐잖아요. 미달돼 있다가. 기사도 많이 났어요. 네. 수혜 아파트.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인 게 이게 나중에 제2, 제3의 한국타이어 공장 이전과 같은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요. 네. 왜냐면 지금 국가산당 우리 그 산업용지 비율 보면 대전이 보니까 45.8%예요. 지금 국가산당 후보지 예정 후보지 지정된 곳이 13곳인데 이게 15곳. 15곳 중에 지금 거의 뭐 두 번째로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산업용지 외의 시설 비율이 높다는 건데 뭐 디밸리 해가지고 거기에 막 네. 명품 주거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멀리서 그 청사진을 보면은 결국에는 직주 근접에 어떤 작은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 우려가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는 제2, 제3의 현재 그 한국타이어 공장 이전 같은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 인근의 아파트는 막 그 완판되고 또 거기가 투자에 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기업이 많이 온다니까 산업용지를 더 많이 만들겠다 하고 근데 한쪽에서는 주거 환경이 악영향이니까 있는 대기업 나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작급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죠. 한번 의원님도 이번 이제 6월에 대전시 의회 또 이제 정례회 하잖아요. 네. 종합적으로 한번 좀 대전시에 질의해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하겠습니다.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고 한지혜 기자님은 그 디트뉴스의 경제 전문 기자님 계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한번 좀 분석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 분석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야 여론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이제 시즌 16 민숙이네 마지막 그 이야기 제가 할 이야기는 요거였고요.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급식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 3월에 이제 대전 서구의 A 초등학교에서 개학 이후에 2주간 정도 촬영한 식판 사진이 막 언론에 고발되면서 문제가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렇게 한 이후에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5월 15일 날 학비노조에서 또 단체 협약 교섭을 위한 무기한 천막 농성 및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학비노조라고 하면 학교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을 구성된 노동조합이라고 보면 되죠. 뭐 청소나 아니면 급식실 일하시는 분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분들. 급식조리원, 교육복지사, 초등 돌봄 전담사, 전문 상담사, 스포츠 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이번 파업의 주요 아마 요구가 사실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급식 조리원들에게 지금 방학 중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근무자들에게 출근 일수를 확대해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네, 그게 방학 때 출근 안 하니까 급여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출근일을 늘려줘서 그 최소한의 그 생계비를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2달 정도 남는 기간 동안에는 일을 안 하면 그 2달 때문에 다른 데 취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방학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시 근무자를 위한 자율 연수를 줘라 이거였어요. 예를 들면 밥 먹으러 나오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대신에 다른 일거리를 달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급식조리원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돌봄사라든지 행정직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자율 연수 기간을 줘라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사들은 지금 한 40일 이상 자율 연수라고 해서 방학 동안에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자율연수 중인데 급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무조건 다 나와야 되고 자율연수 기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상담사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도 상담을
할 일이 없는데도 무조건 학교에 나와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장해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두 번째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리원 한 명당 식수 인원을 감소해달라. 그러니까 전국에서 거의 뭐 90명대 정도 되나 봐요. 1인당. 근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11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고 힘드니까 그 인원을 조금 좀 더 늘려주는 네, 그렇게 해서 학생 수별로 했을 때 좀 감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첫 번째는 방학 때 급여가 끊기니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달라라는 거. 네. 두 번째는 그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 좀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달라라는 거. 그렇죠. 세 번째는 급식 조리원이 한 명당 감당해야 될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그 숫자를 줄여달라, 이 세 가지 요구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 어때요? 그럼 대전시 교육청이 그 담당인 거죠? 네네네. 교육청은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사실은 지난번에 요 파업하기 전에 전국 단위로 어떤 교섭이 있었어요. 그때도 뭐 어려운 부분들 임금이나 이런 것들 다 좀 올려주고, 꽤 올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몇 % 정해서 올려주고 미리 소급 적용해서 항상 학교는 3월부터니까 3월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다 진행해주고, 뭐 현대화 급식실 만드는 거, 그리고 폐암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뭐 5년 이상이 됐을 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뭐 미만으로 해서 다 적용을 해줬는데, 그래서 잘 끝났거든요. 협상이 잘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전에서 다시 이제 교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렬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교육청 안에 청내까지 지금 다 들어와서 파업하시고 네. 이제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네. 그게 뭐 파업이 뭐 합법적이긴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은 피해가 결국에는 고스란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생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밥을 주고 나서 또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나. 안 들어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전시 교육청이 교섭 자체에 응하지도 않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서 서로 이제 입장을 서로 주고받고 뭔가 조율이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원님께서는 학부모님이시기도 하니까 그 생각도 이해는 가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렇죠, 당장 그렇죠.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은 그 제도나 이런 것들, 이분들의 요구가 뭐 일부는 뭐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공감이 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 시민의 그 대리인들이신 의원들께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서 열심히 그 역할을 좀 잘 해주세요. 싸우는 건 저희가 대신 싸울게 해서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 가장 좋지 않아요? 네. 오늘도 의원님들과 이야기했고요. 앞으로 이런 관계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우리가 중재의 역할을 좀 해보자. 이야기를 의견들을 좀 들어보자 해서 긴급하게 아마 간담회가 소집이 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직접 급식실에 들어가서 조리를 도와주고 있대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네. 교사까지 뭐 출동해서. 네, 그게 이제 자체 내나 아니면 학부모들만 자원봉사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만 가능한데, 그 교장 선생님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지 보건증을 미리 발급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아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굶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 교장 선생님 그랬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두 분 혹시 보건증 발급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음식 관련한 일도 좀 했어가지고
그 되게 민망한 검사도 해야 해요. 아, 에이즈 검사죠. 아니 그 면봉을 가지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아. 장피푸스 검사한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뭐 체열도 하지만은 교장 선생님 대단하신데요. 네.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싶습니다. 참고로 옥계 초등학교입니다. 옥계 초등학교. 아무튼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학생들의 먹는 거와 아니면은 교사들이 담당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의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교육 당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히려 대전시 교육청은 뭐 이제 급식 조리사들한테는 뭐 폐암 그런 검진 이런 것도 해준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그거 사실 대전시 교육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전국적 그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광파하는 것도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대전시 의회 의원들의 그런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더 많이 그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중재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 안에서 적절한 수준 안에서 또 타협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는 사실 이렇게 매번 협상을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분들 다 그만두게 하고 학부모에게 그 원금액을 다 지급해주자. 그리고 도시락을 싸거나 뭐 그 식당 뭐 업체 도시락 업체 선정해서 거기에서 뭐 배달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불신이 너무나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불신이. 그럼 그러한 불신의 폭을 줄이는 게 바로 정치권의 역할이겠죠. 근데 네. 또 정치권이 이런 분들하고의 신뢰관계가 그만큼 곤고하지도 않잖아요. 그쵸. 쟤들은 한 편이야. 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정치가 좀 실종된 게 안타깝고 저는 그 정치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김민수 의원께서 좀 앞장서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즌 마치기 전에요. 혹시 캄보디아 다녀오신 의원님들하고 대화 나눠보셨어요? 오늘 잠깐 그 얼굴 뵀거든요. 그 특별한 얘기는 안 하시고요. 재밌었대요? 아니 그런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한재 기자님께서 유일하게 그 기자들 가운데에서는 그 출장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냐 이런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나머지 언론에서는 대부분 거기서 나온 보도자료대로 뭐 간다 이것만 썼고 후속 취재 안 해보셨죠? 네, 아직 후속 취재는 안 했는데 네, 한번 해줘보세요. 아니, 비하인드 스토리로 네. 제가 그날 기사를 쓰고 오후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기자실에서 딱 나오는데 이 대전 시청 아시다시피 대전 시청이랑 시의회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통로로 네. 딱 나왔는데 이용기 의원이 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딱 마주쳤는데 서로 약간 당황스러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의원실 한번 놀러 갈게요. 갔다 오시면은 가기 전이었으니까 갔다 오시면 의원실 한번 놀러 갈게요 하니까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만간 한번 의원실로 한번 찾아가 보려 합니다. 후속 기사 기대할게요. 그리고 꼭 보고서 언제 올라온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I'm 시즌 16 민숙이네 오늘 마지막 방송 녹음을 마칠까 합니다. 시즌 16도 이렇게 잘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시즌 17 정말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이제 인사하시죠. 네. 또 만나요, 제발. 저도 또 불러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꼭 뵐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비백.